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9월 오늘 며칠이죠? 9월 15일. 9월 16일, 9월 16일, 개운명리 중에서 오주 상담학, 개운명리 중에 오주 상담학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사례를 먼저 그 화면에 띄워놨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저녁에 밤에 누가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상담을 전화 상담을 해드린 거입니다. 전화 상담할 때는 어제 9월 15일 20시 16분에 전화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20시 16분을 두고 5주를 갖다가 세운 겁니다. 어제가 자 이민년 기울이고 신미일이었습니다. 신미일. 그리고 그 시간이 20시 16분에서 아직까지 8시 30분 전에 무술시로 잡았어요. 무술시 잡고 그다음에 기미분으로 이렇게 기미분으로 잡았습니다. 원래는 술시가에서 20시까지 그렇죠. 20시까지 20시 하면은 술시로 잡으면 맞습니다. 그리고 기미분 요 미는 무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를 잡습니다. 그거는 잡는 걸 팩에 보면 위에 천간에 나오는 게 나오죠. 무와 개는 책에 보면은 미시를 찾아보면 무게시에 미시를 찾아보면 기토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날 그 신미일인데 어떤 일로 전화가 왔느냐 하면 이분이 지난 8월 달에 양력 8월 달에 딸을 낳았대요. 둘째 딸을 낳았는데 이분이 너무나 아들을 갖고 싶대요. 요새 아들 찾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이렇게 첫째 딸,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난 딸이 두 번째 딸인데 아들로 놓겠다고 남자인데 부모들도 전부 다 아들 하나 낳아야 된다고 해서 문제를 아들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 언제쯤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언제 놓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도 일단은 먼저 오주를 하나 해놔놓고 오주를 세워놨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본래 이 사람이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신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음간으로 되어 있죠. 남자가 양간이면 좋을 텐데 음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일단은 사람이 조금 음적인 사람인가 보다. 조금은 소극적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경우에는 아다시피 자식이 정관이나 편관이 돼야 됩니다. 그건 사주에 정편관이 보이지 않, 이게 오주상의 정편관이 하늘에 드러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자식을 이렇게 드러나게 볼 수 있을 만큼 지금 현재 처지가 아니다는 거죠.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어제 지난달에 아기를 낳았는데 또 놓는다는 게 말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아이들이 잠재되어 있다.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연에 보면 인목 속에 병화가 있어요. 병화. 인목 속에 병화가 뭐예요? 병화는 정관이잖아요. 정관이 내재되어 있고 그거는 지장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드러나 있지 않죠.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인목 속에 병화. 인목 자체가 아들. 인목 자체가 아들이 아니고 인목 속에 병화. 남자가 금도고. 남자의 경우에는 병화. 재성이. 아니요. 남자의 경우에는 화가
화가 관성이 네. 관성이 뭐라고? 아들. 아들이다 이 말. 그게 병화가 들어있는데 이 사람이 신금이 이제 남자잖아요. 남자니까 병화는 딸이야 딸. 딸이 연에 들어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과거에 둘 다 난 자식들이 뭐라 딸이란 뜻이에요. 이미 연에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문 밖에 몇 년 전에 난 딸. 금년에도 이민년이잖아요. 이민년에는 뭐가 생긴다? 손딸. 딸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딸. 그걸 우리가 이민년에 지난 연은 이미 지나간 거면 3년 전에 본다고 했잖아요. 지나간 때도 딸이었고 금년에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딸이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사람이 바라는 바는 뭘 바라요? 아들 바라죠. 그 바라는 내용이 밑에 잠재돼 있잖아요. 미토 속에 정화가 지금 아들을 간절히 바라요. 또 시에도 또 아들이 있고 분에도 아들이 있고 아들을 이제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 술미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체를 볼 때에는 토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아들에 대한 생각으로 온통 머릿속이 가득한데 실질적으로는 아들이 없는데 신하분에서 가까운 장래의 아들 보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 보통 뭐 아들 놓고 딸 놓고 하는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일단은 또 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주 이민제 설명했고 일조도 설명했고 지주도 분주도 다 설명했어요. 자, 어쨌든 미토나 술토 속에 정하는 아들에 대한 갖고 싶은 것이 이 무나 술이나 기나 미나 전부 다 전민 정인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가득하다 이거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뜻대로 되지 않은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지와 시지를 본다고 그랬죠. 가까운 장래의 술미형에 대해서 잘 보기 어렵고 그러니까 시분도 술미형이 되고 미미가 복음이 돼 있죠. 복음. 자, 복음이 돼 있는데 또 묘한 것은 분하고 연하고 항상 동그랗게 원통으로 붙여봐라 그랬지요. 예, 원통으로 동그랗게 붙이면은 인하고 미가 인미가 뭐예요? 기문간살이 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조상을 말하는데 조상님들이 뭔가 지금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봅니다. 밑으로 봅니다. 그래서 봤더니 밑에는 실제 사주예요. 사주가 나와 있고 옆에는 부인인 이 밑에는 여자, 위에는 남자. 자, 남자는 35세입니다. 무진, 경신, 을미, 기묘. 자, 사주를 조금 보면서 사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사람은 을미일주인데 을목이 가을철에 태어났어요. 을목이 가을철에 태어나고 금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나는 양간이다 음간이다. 남자가 음간이지요. 남자가 음간이면 관이 정관이 있으면 이 정관은 딸을 뜻해. 그죠? 플러스잖아 플러스. 나는 마이너스고 딸이 두 명이 엄청 강하게 다 붙거든요. 딸이 둘이다. 이 사주에 이 사람은 딸이 둘이다 이 말입니다. 딸이 이 사람은 둘로 가지고 태어나겠다는 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묘하게 그래 돼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보다시피 좀 현재 결혼 전에는 씩씩하게 양이 원래 연월이 양이고 일시가 음이란 말은 연월은 어릴 때 자랄 때는 씩씩하고 청년기 때도 씩씩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쩐지 약간 음적인 요소가 강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기 놓을 방지는 내가 이제 음적인 기운이다. 여자에 비해서는
내가 남자지만 여자에 비해서는 내가 좀 음적인 기운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목이 필요한 거는 나무가 감목이 제일 좋지요. 을목은 감목이 필요해요. 나무가 덩굴을 감아야 자기가 기댈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물이 젖었을 때 물 한 방울 없고 시에버린 묘가 하나 있는데 이 묘가 하나 이렇게 자기가 시의 자식이야. 자식궁인데 어찌 보면 내가 기댈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어쨌든 힘이 좀 약해 보인다. 재밌는 거는 미와 묘가 합치보면 해묘미 합목이 되잖아. 그죠? 해와 해가 오게 되면 해묘미 합목이 됩니다. 그러한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신약사주인데 뭐가 와야 됩니까? 수가 와야 돼. 신약사주인데 뭐가 강한 사람입니까? 토금이 재와 간이 강하지요. 특히 재가 너무 많아요. 재가 하나, 둘, 셋, 넷. 재가 너무 많지요. 재다신약이. 재다신약이면 여자가 힘이 강해. 내가 힘이 강해. 여자 힘이 강하지. 예. 여자 힘이 강하면 딸이 나올까 아들이 나올까? 예. 자, 여러분들 남자가 재다신약이면 여성이 강한 경우에 재성이 강하다. 그런 경우는 자식을 생사를 많이 해봐야 올해 또 놓고 또 다음 또 놔봐야 누가 나오고 싶다? 딸 놓기 쉽다. 그래서 옛날부터 계속 딸 놓는 거야. 딸.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쩌다가 아들 안 놓죠. 그때는 어쩌다가 아들 놓는 걸 어쩌냐면 갑자기 자기의 인성운이나 비급운이 다 왔을 때 졸지에 힘이 좀 생겨서 아들을 한 놓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이렇게 되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애꿎은 여자 보고 뭐라죠? 여자를 보고 계속 니 때문에 아들 못 낳는다고 아들 못 낳는 걸 여자 보고 두드리 패고 막 그래. 옛날에는 며느리고 이 아들 못 낳는다고. 근데 그거 누가 알고지요? 아들이 힘이 없어 그래. 근데 하기야 며느리가 힘이 더 있으니까 그것도 쟤는 쟤네.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다행히 보니까 자 30세 35세인데 30세에 개해하고 간목이 일어나죠. 갑자기 되죠. 엄청 운이 좋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이민이자. 올해 이민이니까 그래 애기 안 낳았지. 올해 내년 이민 개묘. 그 내년 놈은 아들 놓기 쉽겠죠. 같은 이제 개니까 자기 같은 개니까 아들 놓기 쉽다는 개묘.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오주로 봤을 때는 좀 힘든다 맞죠? 오주로 봤을 때는 좀 힘들겠다 맞고 사주상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남자를 놓을 수 있는 어떤 힘은 30, 40대 그냥 왕성하게 지금 보면 수목이 자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관이 강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추론하다 추론. 이 사람 직업이 뭘까? 공무원 같지 공무원. 공무원 같죠? 근데 공무원인데도 칼을 들은 칼이 있다. 무슨 공무원입니까? 경찰. 그렇습니다. 이 사람 경찰 공무원. 이렇게 사주는 참으로 묘하게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경찰 공무원의 정도로 들어가려면 요즘 엄청 유리세잖아요. 그거 하고 시험을 했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이 운이 이렇게 계획갑작 딱 받쳐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관이 있는데 수가 없으니까 졸지에 신자진이잖아. 그죠? 앞에 연에 신자가 있지요. 신진이 있으면 자운에 오는 사람이 아마 승진할 겁니다. 그때 분명하게 40대 말에 크게 승진하실 겁니다. 이 사람. 오는 아주 그냥 활발한 50대 초까지 모금까지 흘러가지요. 이렇게 운이 참 받아줍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좋은데 뭐가 좋아요? 다 좋은데 뭐가 필요해요? 딸이 하나 자식이 하나 없죠. 그래서 아들 하나 꼭 갖고 싶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원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근데 여자를 보겠습니다. 여자를 봤더니 경호, 개미, 이모, 정미입니다. 자, 여자 사주가 임이죠. 임인데 근데 연애해 보면 금이 있잖아요. 네.
연에서 힘이 보태주고 올해가 이민년이잖아.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올해 하늘로부터 천기로부터 힘을 받아. 힘을 받고 올해가 인이지. 인이면은 자 이민이다. 그러면 여자로 볼 때에는 인년이니까 자식을 오는데 딸로 놓나 아들로? 딸로 차라. 임인이잖아. 임이 양이지. 인은 뭐요? 양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부인으로 보면 딸 놓게 돼 있고 남자로 보면 아들 놓게 돼 있다 이 말이야. 희한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묘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아들은 아까 저게 을목일 때 경치는 자기 사주에 뭐가 됐다 그래서요? 딸. 경치는 자기한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딸이잖아 딸. 자기는 음이고 경신은 그러니까 자기 사주는 딸이 있다. 딸이 둘인데 딸이 둘이 놓는데 그때 힘이 언제 생기냐면 언제 나오냐 임일 때 임인년에 오면 이미 와야 을목이 힘이 생길 거 아이가. 네, 그래서 금생수해서 올해가 그리고 또 이번에 논 달이 언제냐면 신월이 자는 8월 달에 또 놓으니까 뭐 정확하게 따져 나온 거야 어쨌든 간에. 그런데 여자는 볼 때게 올해가 야 임에다가 올해 이민년이지 그지? 이민년이니까 그 일단은 아들을 하나 낳아야 되는데 딸로 낳았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자가 식신이 많으면 자손이 많다 그러는 게 들어봤죠? 식신상관이 많으면 자식이 많은데 경험상 그리고 또 사주 우리가 그 감명을 많이 해본 결과 재성이 많아도 자식이 없지는 않더라. 자식이 있더라. 자식이 귀한 건 아닙니다. 또 자식이 되게 궁한 사람들은 자식을 못 낳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많이 보냐면 인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식상이 하나도 없을 때 또 인성이 그걸 인성이 많아서 뭐한테 그걸 당해? 인성한테 식상이 그걸 당하면은 자식이 생산을 잘 못 돼요. 그리고 그러기도 하고 자식이 안 나올 때가 뭐 조율할 때 사주가 너무 조율하다. 너무 뜨겁다. 또 사주가 너무 차갑다. 그래도 자식이 안 돼. 맞죠? 네, 그런 자식이 잘 안 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식 언제 안 나온다? 여자 사주에 사주가 너무 조율할 때, 너무 뜨거울 때, 사주가 또 어떨 때? 너무 차가울 때, 이럴 때 그게 상당한 자식을 못 얻는 경우가 있더라. 그걸 알고 계시고 대신에 이제 식성으로 볼 때는 식상이 많은 경우, 재성이 많은 경우는 그래도 자식을 얻더라. 이 정도 알면 되겠네요. 자, 시집에서 아들을 원한다. 현재 딸이 2명이다. 아들을 둘 수 있을지, 언제가 좋을지, 그래. 방법을 물어라. 그래서요. 여자 양일간, 남자 음일간, 딸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기운이 강하면 딸이 나온다. 여자 대신 자식을 많이 둔다. 그렇게 해서 오늘 첫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자식 가지는 분 이런 분들 많이 질문도 많고 아마 상담도 많이 올 겁니다만은 이런 것들 참고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기장술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장술 봤더니 미, 신유, 술, 해자, 축, 인묘, 진, 사, 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봤더니 해결신이 하나 이렇게 어디 묘에 나왔죠. 맞죠? 묘에 뭐가 나왔다? 해결신. 자, 상담일이 상담하는 시간이 무슨 날이었어요? 미날이었죠, 미날. 이 사람 태어날도 미날 태어났죠, 그죠? 자, 미에서부터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했을 때 묘는 해결이잖아. 인은 원진입니다. 인은 원진, 묘는 해결. 유는 사살, 신은 위에 양, 양. 그 다음에 술은 합, 해는 비거,
자는 공방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죽은 충, 이는 원진, 묘는 해결, 지는 태, 사는 조건, 오는 우의 병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이 표는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 놨어요. 읽는 법입니다. 자, 기장술이 다시 처음 보는 사람 뭔지 모르는 분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가 미는 그날 상담한 날짜에 상담하는 일지를 정한다. 본이라는 건 상담하는 건 똑같다. 여기 본이니까 여기 사주에도 본자를 여기 옮겨. 내가 요 신이 그다음 미신이니까 신이 양이니까 여기도 양을 좀. 여기가 진이잖아요. 진이니까 태야. 요 태를 해놨어. 이 면은 합이 아니고 요거는 뭐예요? 면은 합이 아니고 뭐가 된다? 해결로 적어놓을게요. 해결로 적어놓을게요. 예. 해결이 됐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이 바라던 아들 놓을 수 이렇게 바라는 것이 시에 이렇게 와 있단 말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늦게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해결이 되었다 와 있습니다. 소리에 떠 있어요. 보고 있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이 오게 되면 할까 말까. 네, 이제 망설이는 걸 말하고요. 양이 오게 되면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양은 이때는 굉장히 힘이 양이 오면 힘이 있고 옆에 병든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잘 안 되는 걸 말해요. 병이 들고. 유는 사살이라고 그래요. 사살이라는 것은 미에서부터 미신유하는 미에서부터 유를 격각살이라고 해요. 격각살이라고 상문살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봤지요? 상문. 미신유하면 상문살. 상문살이 죽는 건 그래서 사살신이라고. 그 다음에 신유 합은 보통 목적이다 이런 말은 목적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합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술미형으로 나와 있지만은 그래도 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합하는 일이 생기겠구나. 그 다음에 해는 비요. 비는 뭐냐면 날아가 버렸다. 저 멀리 가버렸다. 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요 자는 공방인데 공방은 홀로 방을 지킨다는 고독을 합니다. 홀로 공방이. 축은 잘 아시는 축이에요. 축미축. 이는 미하고 원진이 해당됩니다. 원진. 서로 미워하는 게 되고. 이때 이제 미가 해결이죠. 해묘미 삼합이 되는데 해묘미 삼합이 된 묘가 마지막에 이렇게 해결이 거리가 있잖아요. 여기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이 이제 태요. 물러간다. 태는 물러간다. 이 사위에 위치해 있는 조건은 뭐냐? 조건부예요. 조건부 계약. 조건을 달아주는 거. 이런 것들 조건이라. 조건은 밀어볼 때에는 뭐가 되는지 하면 상문 말고 조객이에요. 조객이다. 이것도 끝각살이를 하는데 조객이 된다 이런 거 있고 오는 바로 직전 병은 병이기 때문에 병은 뭐예요? 굉장히 아프고 힘들면서 산다. 이것을 그때마다 참고해서 설명드리는데 오늘은 자식에 대한 문제를 물었는데 마침 자식궁에 사주의 시신은 자식궁이에요. 해결신이 떠버렸어요. 이렇게. 해결이 떴다. 그래서 자식을 갖고 있는 것은 자식을 놓을 수도 있겠는데 다시 그래서 우리가 오주를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보면은 오주 다시 살펴보면은 오주상에는 상당하게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어려운데 당장 지금부터 아기를 가지려면 안 된다. 연년생이면 위험하지요. 연년생이면 굉장히 위험해요. 아직까지 여자가 아기 놓고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막 그냥 뭐 아기 놓으려고 막 준비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 그러니까 이제 언제쯤 해도 좋냐? 충분하게 한 5, 6개월 이제 안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내년에 이제 묘년이니까 내년 묘년에 가서 공을 들이고
그래 이럴 때 아들 놀라도 그냥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해야 돼요. 치석을 좀 드리되죠. 옛날에 아들 낳으려고 하면 막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어요. 치석을 좀 드리고 기도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남자가 계속해서 아들을 놓으려고 그러면 그걸 자주 하면 안 돼요. 자주 하면 남자가 힘이 약해져 가지고 다시 안 잘못하면 또 여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가 굉장하게 좀 잘 먹고 충분한 걸 해서 힘을 길렀다가 좋은 길이를 택해서 그 길이 언제가 좋겠어요? 해묘미 어쨌든 간에 뭐 자기가 인이 있으니까 인애하면 인미 기분사니까 안 좋겠지. 묘해자 묘해 묘시 묘해 묘시해자 묘일의 묘시해자 열심히 뭐 조금 노력을 하면 좋겠네요. 이건 뭐 그런 또 아침이 목기가 강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해서 밤에 술 자시고 와가지고 하면 되고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아침에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다 정절해서 해야 아들 하나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 얘기를 해드렸더니 좋다고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만족해하면서 아주 그냥 희망을 찬 걸 같죠. 아주 그래 어제 상담이 아주 좋은 상담을 했다. 그리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시간이 59분이네요. 제가 조금 더 책을 보겠습니다. 책은 여러분들 지난번 몇 페이지 봤나요? 공부하는 거요? 아니면 공부하는 공부. 67페이지 67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삼명살 천안 했어요. 천 안 했죠. 천. 자 그러면은 이것을 또 하나 띄울게요. 같이 우리 양이면 또 떼어놓고 합시다. 떼어놓고 이걸 계속해서 하니까 많이 돌려야 되네. 좀 돌릴게요. 내가 이게 서툴러 가지고 눈이 좀 이상하지요? 또 참고로 좀 가을철만 되면 스님이 비염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양해 좀 바랄게요. 아이고 이 한참 돌아가네. 이거 뭐 하는 방도 있었겠는데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잘 모르겠네. 착하고 우리 올라가는 게 있는데 오른쪽 커서 이건가? 이거 아닌데. 요걸 싹 지우면 되겠다. 바보같이. 그게 있으니까 안 나오네. 예. 예. 60? 이제 됐네. 아이고, 됐습니다. 천. 자, 여러분 책같이 요새 66페이지 보시면 천이라고 하면 천. 자, 천은 뭔가 하면 글자가 뚫을 천데 뚫을 뚫는다는 거예요. 그 참외를 갖다가 꼭지를 따면은 참외 입장에서 굉장히 아플 거예요. 꼭지를 따면은. 자, 참외가 다 이거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스트릭 것을 따게 되면 고통스럽고 아프죠. 그래서 아프게 헤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육천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육천은요, 형충파해 할 때에 해를 말해. 형충파해 할 때 해를 육천이라고 합니다. 육해살이라고 하죠. 육해. 자, 오와 축이 육천이고요. 해고. 잠이 해고요. 인사, 신해, 묘진, 유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뭐 오축은 우리 잘 아는 거, 잠이도 잘 아는데 인사와 신해가 천이고 묘와 진,
유아술이 전입니다. 자, 통변은 뭐냐면 살다가 아프게 헤어져야 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참 아픕니다. 헤어지는 게. 정리가 되지 않고 하는 상태로 헤어졌다. 투자를 했는데 본주도 못 걷고 내가 도저히 안 돼갖고 날리는 경우는 투자만 날리고 죽는다 하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런 것도 전으로 들어간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수리법. 보통 보면 그 예를 한 밑에 보시죠. 예를 보면 97페이지에 2008년 1월 7일 15시 25분에 어떤 사람이 하나 사업을 물었어요. 경해, 개축, 병호, 병신, 경인돼 있어요. 이 사람은 보면 원래 조짐은 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이 인이에요. 인. 특히 인신. 그 시도 보면 신. 그래서 시와 분이 미래를 나타내는 분주와 시주가 각각 천극 지축을 합니다. 안 좋은 거죠. 그게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 손해보겠다. 사업을 확장하는데 힘들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손해를 볼까 하고 볼 때 그때 방법이 인신은 3과 6의 배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업 규모로 봤을 때 당신은 한 6억 정도는 손해받겠다. 예를 들어 10억을 투자했는데요. 이러면 한 6억은 손해받겠다. 20억을 투자했는데요. 그래도 한 6억 손해를 받겠다. 그런데 한 2억 투자했는데 그럼 한 6천만 원 정도 손해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그 투자 규모에 의해서 3과 6의 배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합은 2, 4배수입니다. 그 합이 있으면은 20, 40, 200, 400이 되고요. 합을 깨면은 합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그 반으로 깨지는 거예요. 숫자가 감소합니다. 합을 생조해주면 숫자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총은 지출이고 합은 돈이 실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총 숫자는 감소이고 합은 증가 이익되는 걸 말하죠. 자, 지지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 순서. 우리가 보면 지지 보면요. 자, 지지의 위치에 따른 숫자 대입인데 자에서부터 이렇게 5까지가 얼마나 될까 하면 7번째 해당되잖아요. 1, 2, 3, 4, 5, 6, 7 이렇게 자를 1로 보면 유는 10에 해당합니다. 술도 10, 해도 10 이렇게 지지 위치에 따라 숫자 대입을 할 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숫자가 뭘 대입해서 뭘 따져준다 할 때에 이런 숫자 개념이 있으니까 보고 1에서부터 나누어서 1 월을 볼 때에는요 월을 볼 때에는 인이 1이 됩니다. 묘가 2가 되고요. 이거 우리 잘 알잖아요. 1, 2, 3, 4, 5, 6, 7, 8, 9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월로 없는 월수를 따질 때에는 주로 숫자가 1월 달에 1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참고로 이걸 하시면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몇 월 달에 뭐가 일어날 것인지 또 앞으로 언제쯤 뭐가 터질지 이런 거 볼 때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밑으로 또 봅니다. 여기법 지지 간격에 따른 수집법입니다. 자축은 원래가 한 칸이 한 칸. 자에서부터 축까지는 다 자기를 빼고 축까지 한 칸. 축지는요. 축 자기 빼고 묘지니까 인묘지니까 3개가 되겠네요. 인신 6개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빼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일지에서 다른 지지를 대입할 경우에 가까운 단위를 대입합니다. 가까운 쪽으로 대입합니다. 멀리 돌아가시면 일지 가까운 쪽으로 대입을 해가세요. 손가락으로 궁으로 뽑으면은 역으로 구분하지 말고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짚고 가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가까운 곳으로 짚고 가세요. 6이 넘으면 반대로 하면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손가락으로 자에서부터 짚을 때 너무 가까운 쪽으로 묘를 가려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되고
최고 긴 걸 해봐야 뭐예요? 충이잖아요. 6이 최고 큰 게 6이 넘으면 반대쪽으로 돌아가면 돼요. 자, 6, 7, 8, 9 이렇게 아예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반대로 돌리면 그렇게 항상 6 안으로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봅니다. 자, 인에서부터 시까지 이걸 뭘 봤냐면 요거는 뭘 봤냐면은 오주는 시간점만 치는 게 아니라 공간도 본다 그랬지. 공간. 이거는 그 사람의 공장 질터를 보는데 공장 질터에서부터 바위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내가 있는 공장 질터에 보니까 나무가 많은데 이 나무에서부터 바위까지 거리가 얼마냐 봤더니 인에서부터 10까지 6이라 막 6. 근데 6m는 뭐 6m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60m도 아니야. 봤더니 거리가 제법 봐요. 그래서 이거는 100m 60m에서 가까운 것은 60m, 먼 거리는 600m다. 그렇게 나오는데 600m는 너무 멀어서 의미가 없죠. 지킬 때. 그래서 보통 60m 정도 옆에 뭐가 있겠다. 지키는데 뭐 60m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60m 정도 옆에 뭐가 있다. 바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는 그 사이 신금이 공장도 되고 바위도 됩니다. 그래서 신금을 공장도 되고 바위도 되고 바위 압력도 되고 되기 때문에 살펴보면 된다. 자, 영어를 볼 때 인목은 뭐냐? 인목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나무 같은 그런 게 있는 걸 말한다고 했죠. 여기서부터 신까지 거리를 재봤더니 한 60m 정도의 공장이 있거나 아니면 바위가 암벽이 있거나 뭐 그렇다. 이렇게 뭘 볼 수 있다? 환경 같은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어. 공간을 볼 때도 이렇게 수리가 적용되는데 요 수리법이 정의법으로 한 거다. 육자로 어디에 나온 육자가 나온 거는 바로 인신충이라서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법을 가지고 우리가 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형판단법 오늘은 지형 관련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형을 살필 때 밑에 표를 보겠습니다. 표. 밑에 표 보면은 2008년 1월 7일 15시 25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집 환경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지금 집이 어떻는가 좀 이거 좀 풍수를 좀 봐주십시오. 풍수 볼 수 있다. 자, 풍수 보는 법입니다. 영화는 뒤쪽, 오화는 정면. 영화는 뒤쪽이고 오화는 정면입니다. 월은 즉 45도에 보면은 앞으로 요 지지들은 지지 밑에 있는 오, 축, 해, 신 이런 거 전부 다 지지는 전방을 말하고요. 뒤에 있는 천간은 뒤에 있는 후방을 말합니다. 첫째는 후방. 일간은 바로 뒤 정후방. 바로 뒤 후방 정후방이고요. 오는 정면 앞입니다. 월은 45도입니다. 그래서 월간은 45도 좌측 왼쪽이고요. 그 다음에 월질은 앞방 전방 45도 좌측이에요. 왜 이쪽에 우리가 볼 때 오른쪽인데 왜 그러냐면 이건 항상 내가 일에 있다 내가 뒤에 있고 앞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어요? 일에 있으면서 앞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위에 있어요. 위에 있고 앞으로 보는 밑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볼 때 연월은 좌측이 되고 시분은 우측이 되는 겁니다. 보는 방법이. 자, 그러면은 연간은 좌측 90도 방향이고요. 나를 볼 때에 연지는 좌측 90도 방향입니다. 시간은 후방 45도 방향이고 또 이
이를 볼 때에는 우측에 보면 앞은 45도 전방이에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보면 분간은 90도 우측, 그 다음에 분지는 90도 우측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방향을 찾았고, 그럼 실질적으로 병화 같은 거 밝은 걸 어떻게 뜻하냐? 병화 위에 보면 조금 위에 보세요. 병화는 종교기관이나 밝음을 뜻하는 사찰, 교회 이런 거를 밝음을 뜻합니다. 학교 같은 것도 어찌 보면은 이렇게 병화로 볼 수 있겠네요. 병원은 앞 뒤가 전부 다 확 밝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꽤 큰 겁니다. 병자는 작아요. 규모가 작아요. 병원은 굉장히 크다. 규모가. 종교 부지가 크다든지 큰 교회가 있다. 큰 절이 있다. 이래 보면 병원이다. 병원은 밝은 것이 극치다. 따라서 일하는 공간에는 뭐가 머문다? 신령이 머문다. 그래서 그 살펴보고 지형을 살펴보고 우리 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할 때는 항상 보면 습한 곳이 좋지 않습니까? 습한 곳. 습한 곳이 뭐예요? 금수. 금수가 많으면 좋지 않아요. 죽감. 그래, 목이나 화가 이렇게 많으면 양명한 곳이 좋다. 그래서 풍수를 볼 때에는 음택이든 양택이든 간에 무덤을 쓰거나 아니거나 양택을 쓰거나 밝은 것이 좋겠다. 앞이 툭 트이고 좋겠죠. 앞에 툭 트이려면 앞이 뭐가 되겠어요? 오나 사가 있으면 좋겠죠. 밝았다. 자, 가비는 아까처럼 가비는 인목은 나무인데 감목도 나무잖아요. 그러면 감목도 나무고 앞 나무는 숲이야, 숲. 가비는 숲이다. 그 가비니 옆에 얼마와 같이 있다면 그건 큰 숲이에요. 고원이다. 숲이 있는 고원이다. 이래 보면 되겠다. 그러면 감목만 하나 있다가 가면 앞에 전주가 하나 있거나 뾰족한가 전주가 있거나 이렇게 전봇대가 있거나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럼 나무가 있겠다. 한 그루 있겠다. 이래 봅니다. 오행을 원질로 나무, 불, 흙, 바위, 물로 놓고 그대로 관찰하면 됩니다. 나무는 목은 나무로 보고, 파는 물로 보고, 흙은, 그러면 넓은 땅은 뒤가 넓은 들판이 있다면 무토가 넓은 거예요. 무토가 뒤에 무토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넓은 땅이 정해져 있다. 들판이다. 무가 세 개다 큰 들판이다. 앞에도 무술이다. 큰 땅덩어리에 져 있다. 그런 식으로 그 기토다. 그러면 작은 전답이 있더라. 물상을 그대로 대입을 하고 지형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십성의 상징을 좀 대입, 십성의 상징이라는 것을 좀 대입을 해도 답이 나옵니다. 이를 다시 한 번 더 보면 집 뒤에는 병화가 있잖아요. 병화가 있어요. 병화가 있어가지고 굉장하게 네온사인 같은 것이 밝은 게 있더라. 교회가 있더라. 전방도 오니까 바로 앞에는 전방이 푹 트였다. 근데 좌측에 보니까 수가 있습니다. 좌측 뒤하고 앞에도 수가 있고 밑에도 보면 해가 수예요. 그러면 요 해에서 개수에서부터 해수까지가 이렇게 뭐가 흘러요? 물이 흐른다. 다시 봅니다. 저 뒤에 있는 개수는 작은 물에서부터 앞으로 큰 물이 흐른다. 뒤에는 개울물에서 앞으로 큰 물이 매물이 제법 큰 매물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집 바로 옆에는 이런 섭지가 있더라. 그러면 좌측에는 별로 재미가 없다. 오른쪽으로 봤더니 오른쪽 후방에는 역시 교회나 밝은 곳이 있는데 왼쪽 에는 바위가 있더라. 바위가. 내 정면 옆에는 바위가 있더라. 그 옆에는 나무들이 있고 바위가 이렇게 연결돼 있더라. 이렇게. 이 바위도 볼 수 있고 공장지도를 볼 수 있어요. 이걸 다시 이제 밑에 설명을 보면 있습니다. 왼쪽 뒤에서부터 비스듬하게 하천수가
있을 수가 있다. 해수는 저수지도 볼 수 있죠. 물이니까 해수지, 저수지가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이 집을 중심해서 왼쪽에는 습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구나. 오른쪽 앞에는 신금이 있어 바위는 낮은 건물입니다. 신금 안에 밭전자가 있어요. 밭전자는 입국자가 있으니까 다세대 주택 같은 거예요. 다세대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저 파자로 만들어 가지고 파자 글자를 앞에 있는 이 짝대기를 딱 빼고 나면 밭전자가 되거든요. 밭전자는 입구가 4개니까 방이 여러 개다, 집이 많다, 다세대 주택 또는 아파트다 이렇게. 그래서 신금이 있으면 요새 같으면 신금이 있으면 파이도 되지만 아파트가 연립주택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왼쪽에 또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위에서 신금만 보이면 이렇게 보이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보면 신금을 해서 무조건 파이를 보느냐 아니다. 그 당시에 글자를 보자마자 그 사람이 영감이 떨어졌어요.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글자를 딱 보자마자 자기 나름대로 영감이 탁 떨어질 때 영감을 그대로 말해주면 돼. 그것이 현기라는 현기. 내가 딱 봤을 때 이건 신금인데 이건 지하철 같은데 이러면 지하철이 진짜. 그게 뭐냐? 그 사람의 떠오르는 영감이다. 굉장히 이게 점수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말 잘하면 어떤 사람 뭐예요? 사주 글자를 놔놓고 글자 배운 바도 없는데 글자를 쳐다보고 있더니 뭐라 이해하잖아요. 그건 뭐래요? 0점. 사주를 놔놓고 사주풀이도 못하는 사람이 사주를 놔놓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사람 보고 뭐래요? 0점을 친다. 그 지금 우리 절에 최근에 어떤 남자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옛날에 0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0점이 포함이 없어져 버렸어.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봐달라고 그러니 자기는 이제 뭐가 없어졌어요. 영업이 없어지니까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어느 사람마다 안 맞다 하거든. 진짜 맞다 하면 되는데 안 맞다 하니까 간장을 놓지. 그래서 이제 뭐가 이 영업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돼 해서 할 수 없이 공부를 배우러 왔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사람이 다시 사주를 배우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세월을 흘렀다. 처음부터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잘 풀어먹을 텐데 지금 이제 나이가 60이 거의 다 돼가지고 지금 배우니 그 30년 벌써 30년 세월이 이제 까마득하다. 그래도 안 배우는 것보다 낫지. 어쨌든 점수를 다음은 입증이다. 한지조차 거추장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점수로 다 뿌리는 반대예요. 패간소리자. 패간소리자는 뭐냐면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없이 다 이제 대만의 절정 고수인 사형거소라든지 광영거사 이런 사형거사나 광영거사는 패간이라는 것은 문을 다 걸어 잠가버리고 안에서 공부하는 사람. 사형거사의 팔자 설정이 준 것 서문을 보면은 나는 신계의 인연으로 영적인 일을 하게 되었으니 우편이나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은 모두 멈추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삼가 깊은 강의를 바란다. 아울러 팔자 학의 강의에 대한 인연도 이제 모두가 아니고 모두 글자를 모두가 아니고 모두 맞췄으니 책은 방해되어 있습니까? 이 책들로 기초 지식을 쌓아서 더욱 연구하기 바란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 5주를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 얼굴만 쳐다봐도 이제 뭘 할 수 있다, 상담을 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된다 이거죠. 그때까지는 탕마를 하면 좋겠다.
부분까지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풀토는 광장이라고 풀이하십시오. 미토는 좁은 공터로 보면 되겠다. 술미는 최소한도 10m 이상 넓은 대로가 뚫려 있는 곳이고, 기미는 작은 길이니까 3m 전후의 골목길로 보시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공간을 볼 때, 공간점을 칠 때 보는 것이다. 자, 좀 더 넘어가서 한 11분 조금 보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사주와 연관성,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주계와 사주계는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닮아 있느냐? 자, 그 사람의 사주로 태어난 거는요, 그 사람 사주라는 것은 다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사주 공부만 했자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 사주냐? 우리가 태어난 인간들은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의 힘만 미치느냐? 아닙니다. 달의 힘도 미칩니다. 그 달만 미치느냐? 아닙니다. 또 뭐가 미쳐요? 더 가까운 데 있는 금성, 또 금성도 미치고, 태양은 당연히 미치죠. 태양, 달, 또 뭐가 미쳐요? 금성, 수성, 목성까지가 우리한테 미친다고요. 그래서 목화토금수가 다 뭐예요? 별이요, 별. 그 별들 공간 속에 1년이 우리가 해가 돌아가는 것을, 해가 1년 돌아가는 것을 뭐라 해요? 공전이라고 해요. 공전. 공전 주기에 들어가 있고, 달이 한번 돌아가면 뭐예요? 달이야, 달. 달이 한번 도는 거 월이라고 그래요. 해가 한번, 우리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 거, 한번 지 스스로 한번 뺑 자전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일이라. 그러면 그때 일주일로 태양이 한번 서쪽 지나가는 시기를 보는 걸 보고 뭐라고 해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과 달과 지구와 화성과 목성과 금성과 수성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인연 속에, 머리 속에 살고, 하필이면 우리 지구가 딱 뺑뺑뺑 돌아갈 때 어느 위치에 태어날 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평생을 그런 습관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기울 때문에 태어난 사람은 그런 습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다신명 사주인 사람은 개성을 항상 재물에 대한 탐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질문하러 올 때는 제다신약적인 그 위치에서 딱 질문을 하게 돼 있더라.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주와 오주는 닮은 꼴이다. 그래서 오주를 분석을 하면 사주가 보이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밑에 봅니다. 오주계. 자, 위에 보면은 여는 정해, 월은 기유, 일이 경술이에요. 경술이래. 시는 병술, 분은 임진분이에요. 자, 경금이 토금의 태양으로 토와 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금이, 그래서 토금이 엄청나게 많은 때 태어나서 목이 보여야 하는데 목이 사주에 보이지 않더라. 목이 사주에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이렇게 보면은 병화가 경금을 딱 녹일로 하니까 병화는 부담이 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재물을 취하려고 보니까 미래도 재물을 취할 방법이 없더라. 근데 이 사람은 재물을 보러 오는 사람이거든. 그날따라 뭘 보러 왔냐면 재물운을 보러 왔는데 세상에서 눈 딱 봐도 재가 없더라. 근데 사주를 딱 봤더니 사주는 경금은 아니지만 기토야. 해서 다시 이 사람 살펴봤더니 기토사와, 이 사람을 봤더니 재물은 하나 보이는데 해가 사해축을 맞았더라. 사해축을 맞았더라. 또 이 사람한테는 재성이, 자기한테는 신장사주로서 재성이 자기한테 뭐예요?
재성이 자기한테는 부담이다. 재성이 짐이요 부담이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뭐와 뭐는 닮았다? 사주와 오주는 닮았다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항상 그렇게 되면은 오주만 갖고 상담을 해도 사주를 안 봐줘도 간단한 거는. 그래서 내가 스님 이 배우신 분 중에 스님한테 공부 배우신 중에 상담하시는 분 어떤 분들 보면 급할 경우에는 사주를 잘 안 보고 그냥 오주점만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받을 이유는 바로 사주 오주 닮은 꼴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정확하게 한 번 더 점검해 보려면 사주를 다시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유운 대입법, 운을 대입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